노티드, 다운타우너, 누데이크. SNS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맛집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통점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라는 겁니다. 노티드는 2017년에 오픈한 도넛 가게인데 아직도 줄을 서서 먹죠. 스마일 모양이 프린트된 이 박스는 사진 찍어 올리기도 딱이고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최대치까지 만드는데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집,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프랜차이즈화해서 매장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렸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이 노티드는 전국에 매장이 1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도 제주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있고요. 게다가 이곳은 GFFG라는 외식업체가 만든 곳입니다. 현재 가장 트렌디한 외식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 더더욱이나 매장을 전국적으로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곳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편안한 브랜드가 되려면 마구잡이식으로 생기면 안 될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들어선 지가 벌써 40년쯤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본고장, 미국을 기준으로는 70년쯤 됐고요. 그런데 한국의 프랜차이즈 외식 업종의 평균 수명은 5년에서 6년. 한때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트렌디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그 명성이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프랜차이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1999년 BBQ가 국내 프랜차이즈 최초로 1000호점을 돌파합니다. 이후로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아딸, 스타벅스, 이디야 등등 여러 곳들이 1000호점을 찍고 덩치가 커졌죠. 특히 2010년대 초반엔 너도 나도 1000호점 돌파 경쟁을 하면서 지점 늘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1000호점이란 게요, 성공한 프랜차이즈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소비자들도 이런 브랜드들을 한때 대단하게 여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제는 매장 수를 보고 여기 가봐야겠다거나 혹은 언제 1000호점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매장이 많은 것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별개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매장 수가 많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어딜까요? 1위는 서브웨이, 2위는 맥도날드, 3위는 스타벅스입니다. 10위까지를 쭉 보면 아마 대부분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이 순위를 미국 내 매장 수로 바꿔봐도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매장 수가 많다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높은 건 아닙니다. 맥도날드나 서브웨이는 생각보다 점수가 낮거든요. 그럼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어딜까요? 미국 동부 지역이 치크필레이와 파이브 가이즈, 서부 지역엔 인앤아웃 버거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매장 수가 적습니다. 치크필레이가 2,600개, 파이브 가이즈가 1,700개, 인앤아웃은 34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늦게 인기를 얻은 브랜드긴 하지만요, 실제로 매장 수를 늘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될 때 매장 수를 확 늘려버리면 회사도 커지고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텐데 오히려 반대로 가죠? 왜 그럴까요? 이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어떨 때 프랜차이즈를 찾으시나요? 맛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편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느 지점을 가나 내가 아는 그 맛을 딱 내주니까 믿고 가는 거죠. 전바점이란 말이 있죠? 분명 같은 브랜드이고 좋은 기억이 있어서 주문했는데 내가 아는 그 맛이 아니면 어떨까요? 브랜드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아는 그 맛을 어디 가나 실패 없이 소비할 수 있다는 것. 프랜차이즈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이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려고 온갖 퀄리티 컨트롤 기법과 유통 기법을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맥도날드 매장은 햄버거를 조리하는 곳이 아니라 조립하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스타벅스가 강배전 원두를 사용하는 것도 이른바 전바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시피만 통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인터넷 검색창에 백종원 플러스 음식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는 레시피가 없죠? 그런데 이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백종원 대표처럼 음식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레시피를 써도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인덕션이냐 가스레인지냐, 무쇠솥이냐 일반 솥이냐, 물 온도는 얼마일 때 재료를 넣느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맛을 다 다르게 하니까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온 장면인데요,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을 보면 철저한 도제 방식으로 혹독하게 직원들을 교육하죠. 도제 교육. 전바점을 최소화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점주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어림도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장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수백 수천 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요. 때문에 본사에서는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만들어서 가맹점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가맹점은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만 이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도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악용해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악덕 기업들은 어딜 가나 문제지만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BBQ가 국내 최초로 가맹점 1000호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거는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BBQ는 애초에 프랜차이즈로 시작했거든요. 레시피 연구소와 교육청을 먼저 차린 뒤에 첫 매장을 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가 도입된 게 1980년대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이야 비교적 역사도 길고 체계가 잘 잡혀있죠. 프랜차이즈 핵심인 동일한 퀄리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브랜드들도 많았습니다. 장사가 조금 된다 싶으면 일단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매장을 늘리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바전 문제는 꼭 터집니다. 매출 향상이나 재료 구매 비용 절감, 물류 효율 이런 것들에만 중점을 두게 되니까요. 물론 이게 90년대나 2000년대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메뉴들을 프랜차이즈나 되니까 취급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일반 음식점보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마케팅, 경쟁 역량이 훨씬 뛰어났거든요. 당시엔 평균보다 좀 더 나은 품질, 청결함,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를 고급 외식의 상징처럼 여기게 해줬죠.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는 사람들의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국민소득이 오르고 해외여행과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음식과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 수 300개이던 시절 기억하시겠지만 스타벅스는 고급 커피 전문점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였고 커피 문화가 없던 한국의 최초로 커피 프랜차이즈를 뿌리박게 했던 기업이니 그럴만도 했죠. 물론 비싼 가격도 한몫했고요. 현재 스타벅스의 전국 점포 수는 1,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벅스는 고급스러워서 가는 게 아니죠. 편해서 갑니다. 강남 스벅에서 먹었던 게 홍대 스벅에서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나고 서비스도 똑같이 받습니다. 게다가 집 앞, 회사 앞에도 있네? 믿고 가는 거죠.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상품이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자리 잡히면서 기업은 예민해졌어요. 이 지점은 그 맛이 안 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신 찾지 않을 거란 예상인 거죠. 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프랜차이즈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식당이 크게 늘어납니다. 옛날엔 빕스에서 샐러드를 먹거나 미스터 피자에서 피자를 먹거나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걸 마시는 게 나름 자랑이었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미슐랭 스타를 단 식당, 유명 셰프가 한 곳,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음식점을 가는 것이 트렌드가 됩니다. 골목 깊숙이 숨어 있어도 문제없죠?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일한 상품의 대량 공급, 대량 생산 제품의 특성상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갈수록 상대 가격이 하락해야 합니다.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 유리한 시스템이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점포 수가 크게 증가한 곳들을 보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저렴한 브랜드기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없던 곳, 희소성이 있는 곳, 사진을 찍을 만한 곳 이런 요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값이 저렴하든 비싸든 쉽게 먹을 수 없는 곳들에 열광하거든요. 노티드처럼요. 한정판의 대유행도 이러한 맥락과 비슷합니다. 엄청난 인기의 프리미엄 김치찌개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픈하기도 전에 줄을 서고 웨이팅이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이 김치찌개 가게를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매장을 전국에 쫙 세운다면 아마 사람들은 슬슬 외면할 겁니다. 매장이 많아지면 희소성은 사라지니까요. 많은 양의 음식을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야 하니까 처음 가게를 차렸을 때만큼의 퀄리티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도 힘듭니다. 돈 좀 벌자니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소리 듣기에도 딱이죠. 앞서 언급했던 미국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곳들의 공통점 하나, 간소한 메뉴라는 겁니다. 치크필레이는 치킨 샌드위치가 주 메뉴입니다. 맥도날드와 비교하면 메뉴 수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인앤아웃은요, 햄버거 메뉴가 3개밖에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하죠? 메뉴 하나에 완전히 집중해서 맥도날드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를 압도할 맛을 내는 거죠. 그 덕분에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고요. 메뉴 수가 적어서 확장성에 제한이 있기도 하지만 본사 차원에서도 점포 수 확장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치크필레이 같은 경우 가맹점을 4개 해달라는 사람들이 매년 8,000명이 넘게 몰려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80명 정도에게만 허락을 해줘요. 그럼 허락한 80명이 바로 매장을 내느냐? 아닙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교육을 받고 현장 수련을 거친 뒤에야 매장을 맡기죠. 매장을 늘리는 와중에도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KFC와 맥도날드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표준을 만들었고요. 이때가 1950년대니까 이 시스템도 벌써 7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무수한 변화가 생겼죠. 소비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소득도, 인식도, 맛집의 기준도요. 이제 사람들은 언제든 구하기 쉬운 상품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시장을 점령한 상태고요. 지난 70여 년 동안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만들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편적인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죠. 노티드나 다운타운화 같은 곳의 인기가 바로 이런 현상을 대변하고요.
다음 세대의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마 지켜볼만 하실 겁니다. 길을 걷다가 프랜차이즈 매장이 보일 땐 오늘의 돈슐랭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